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중에 하나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4단계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우리 그 동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거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이제 가자 지구 사이에는 그 경계가 높이가 6m, 길이가 65km 높은 장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고압 전류 장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과 완전히 높은 장벽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주로 4단계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5,000발의 로켓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마스 대원들이 행글라이드를 타고 이스라엘 마을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노바 음악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 250명을 죽이고 150명을 납치하고 도망치는 주민들을 전부 조준해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은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땅 완전 테러 행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높이 6m의 장벽이 65km가 되는데 그 일부를 뚫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로 이동하면서 하마스 대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와 유아들도 아주 비참하게 40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서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요. 안식일인 관계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가서 하마스의 공격에 잘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화면이 나옵니까? 나와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조직적인 공격 계획은 2년 전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주도했고 이란이 그 배후가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과거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하늘을 향해서 로켓 포탄만 쏟아부었지 이번처럼 이스라엘 땅을 직접 침범해서 무자비하게 테러처럼 공격한 것은 194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것이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같은 것으로서 홀로코스트 이후로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1,300명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3,5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가자 지구에 미사일을 6,000발을 쏘고 팔레스타인 지상군 투입이 오늘 내일 초읽기로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군사 전문가나 평론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예측을 해봤어요. 가자 지구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제 병력을 투입해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예측하기는 세계 여론이 나빠진다. 약자에게 사람들은 동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력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으로 투입되게 되면 전 아랍권을 자극해서 1차적으로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다른 중동 나라가 붙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전쟁이 3차 대전처럼 확전될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지상군으로 이제 투입되게 되면 게릴라전에 능한 이 하마스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자존심과 체면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하마스와 아랍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테러 단체나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10배, 20배로 갚아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공격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겨서 이스라엘을 얕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극우 정권인 나타냐후 정권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게 돼서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 안 하게 되면 정치적인 공격에 처하게 돼서 나타냐후는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지상군 투입이 오늘 내일 아마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에 기습 공격을 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어떤 단체인가? 이 하마스는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 저항 운동을 벌리는 수니파 근본주의자들로서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자기들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런 무장단체, 과격파 단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주민들이 두 곳에 나뉘어져 살고 있지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가 이집트에 붙은 가자 지구, 주로 이 하마스가 정치 군사적으로 이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에 붙은 서안 지구, 이 서안 지구는 웨스트 뱅크라고도 하는데 파타가 지배하고 있어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또 거기에 있죠. 그래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이렇게 두 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뉘어 살고 있는데, 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과격파입니다. 이슬람 근본 원리주의자들이 많은 과격파고, 그 다음에 서안 지구에 있는 파타는 주로 온건파에 속합니다. 이 두 곳이 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원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없다, 공존할 수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에 다 몰아 집어넣겠다,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하마스 그들의 정신 구조입니다. 그러나 웨스트 뱅크 지역에 사는 타파라는 무장단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온건파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고 하마스가 한 공격을 뒤에서 비판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우리도 두 국가를 인정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도 유엔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도 국가를 세우고 너희들도 국가 세워서 두 국가를 해라 했을 때, 이 하마스나 이 무장단체들은 우리는 안 한다, 이스라엘이 정부 세우는 거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그거 원한다, 찬성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요.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령을 내렸는데, 참 특이한 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동원령 편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젊은 유대인들이 군대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선택은 없다. No choice. 나라가 부르는데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가? 우리는 가야지. 참 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을 지금 지키려고 미국과 프랑스와 인도 등지에서 또 여행하다가 그걸 알고는 이스라엘 예비군에 들어가려고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사서 지금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애국 정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국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전쟁 나게 되면 전쟁터에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참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보게 되면 유대인의 애국심은 대단합니다. 그들이 아마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민족 정신이 강한 것 같고 또 철저하게 민족 정신을 교육을 해요.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게 되면 주로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과 종교 정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을 아예 지도에서 다 없애버리고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격한 하마스의 생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마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오스만 터키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에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이 팔레스타인은 옛날 여러분 그 성경 말로 말하면 블레셋이죠. 블레셋.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나중에 영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곳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아랍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영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의 이 탄약을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탄약을 만드는 유대인들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의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발포와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 정착촌을 만들어 줄 테니까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 살아도 좋다. 이걸 여러분 선언한 것이 벨포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들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 팔레스타인인 긴장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자기들 거라 이거죠. 다윗 시대부터 3000년 이상 전부터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곳이 우리 땅이었다고. 원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나중에 주후 70년 여러분 로마 장군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던 땅을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한 1900년 이상 살았는데 팔레스타인 이방인들도 이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땅은 이슬람의 땅이라면서 자기들의 전쟁은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은 독립전쟁처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48년 유엔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사이좋게 두 국가를 세우며 살도록 유엔이 허락을 해준 땅인데 이스라엘은 찬성했지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부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유엔이 같이 살도록 허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우리들만 살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다 자기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니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말도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봐도 맞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이런 문제가 땅 싸움 때문에 생겼고 세 번째는 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하마스와 이란이 가장 곤경의 궁지에 몰리고 입지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평화협정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가장 공경을 당하는 것이 이란 그리고 이 하마스. 그래서 이란이 그 배후에 계획된 게 아닌가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남부 이집트 있죠.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상대해 봐야 그동안 상대해 봤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싸움의 성산이 없고 이스라엘 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는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었죠. 1979년에. 그리고 1994년에 요르단도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기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맺으려고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낀 이란과 이 무장단체 하마스, 헤즈볼라 그래서 지금 방해 공작을 펴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를 틀어지도록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작전이 거기에 개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또 잘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중동 장악력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으로 중동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중동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큰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투입해서 지금 중재를 써서 더 이상 큰 정전을 확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 중동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미국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동의 역사,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지요. 오늘의 문화를 알아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오늘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우리의 문화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중동 문화를 성경이라는 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미래의 중동의 문제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 그 중간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에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압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입니다. 미국 내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결집시켜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한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목사 중에 한 사람인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 이분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1989년에 창설한 여러분 크리스천 코올리션 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팻 로버슨은 6.25 때도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보수주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중요한 큰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독특한 도그마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 연합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축복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오늘의 미국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지는 국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편 122편 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피스, 평안과 형통, 형통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안전으로 해석해놨어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치열한 쟁탈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열국의 대제국들은 모두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중동 지역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딱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의 센터 중심지를 할 수 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통과하는 관문 게이트웨이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심부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르게 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도